자, 무역 자유화에 무역이 자유화되는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자유무역지역. 우리 많이 들어봤던 FTA입니다. 뭐? 자유무역지역. 이게 뭐다? FTA.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옆에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씩 그릴 건데 그 옆에도 하나씩 그려봅시다. 자유무역은 여러분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A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B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A와 B가 서로 FTA를 체결합니다. 이 친구 둘이 FTA를 체결해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기존에는 서로 간에 무역을 할 때 관세가 있었는데 그 관세가 서로 철폐가 됩니다. 관세가 철폐돼요. 서로 관세가 철폐됩니다. 이게 FTA예요. 협정을 맺은 서로 국가끼리는 그래요. 관세를 철폐시키는 거예요. 이게 FTA입니다. 그런데 FTA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협정을 체결한 나라끼리는 무관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나라들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C라는 나라가 있어요. 보통 이런 C라는 나라에 어떤 식으로 관세를 매기냐? A라는 나라는 예를 들어 C라는 나라의 관세를 30% 매기고요. 그 다음 B라는 나라는 C라는 나라에 관세를 20% 매긴다고 해볼게요. 자, FTA는 이래요. 서로 협정을 체결한 데는 관세를 빼요. 그렇지만 제3자는 각자 매기게 되어 있어요. 각자. 그럼 이건 문제가 생겨요. 자, 분명히 A가 B보다 관세를 C에 더 세게 매겼던 건 나름의 정책적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C가 만약 이 친구 둘이서 관세를 딱 안 매기는 FTA를 체결한다?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할 수 있냐? 회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C가 A한테 팔 물건을요. 일단 어떻게 하냐? B한테 팝니다. 됐죠? 그럼 20%만 매기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여기 안에서 다시 출구라는 건 관세가 무관세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A가 30% 매긴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요. FTA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개선 발전한 게 뭐냐? 거기 두 번째 보시면 뭐라 적혔어요? 관세 동맹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관세 동맹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FTA보다 좀 더 발전된 자유무역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A 국가와 B 국가가 관세 동맹을 맺어요. 그럼 FTA랑 동일하게 서로 간의 관세는 면제합니다. 서로 간의 관세는 없애요. 이 두 나라가 관세 동맹을 맺으면 FTA랑 똑같이 일단 이렇게 관세는 없앱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제3국 C가 있으면요. 이 두 나라가 관세 동맹을 맺으면 제3국 C에 공동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정을 통해서 야, 얼마가 괜찮을까? 한 28% 하자. 28%. 이렇게 매겨요. 그럼 뭐냐? 회피해서 이렇게 오는 꼼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관세 동맹이에요. 관세 동맹. 28%. 보통 이 관세 동맹에서 요 관세, 공동의 관세를 책정할 때는요. 어떻게 되냐? 요 두 나라가 현재 C 국가에 매기고 있는 요 두 개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보통 그 중에서 힘이 센 나라 쪽으로 좀 많이 기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 그래요. A 국가에 좀 더 힘이 셌다라고 보면 돼요. 왜? 20%보다 훨씬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 그 다음 세 번째. 이 관세 동맹보다 더욱더 자유화가 진행되면요. 무역의 자유화가 진행되면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공동시장이 나옵니다. 세 번째. 공동시장이 나와요. 공동시장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A 국가와 B 국가의 기존에는요. 자유무역지역이든 관세동맹이든 이 두 국가가 교육을 할 때 대상이 뭐냐면 전부 다 제품 서비스밖에 아니에요. 제품과 서비스만 여기 대상인데 이제 공동시장이 되면요. 뭐냐? 당연히 서로 간에 자 제품이나 서비스의 교육도 무관세로 진행되지만 뭐까지 이제 자유롭게 이동하냐? 노동과 자본까지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즉 뭐냐?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노동까지 쉽게 이동한다? 뭐냐? 비자나 허가 없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들어갔다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예, 그게 공동시장입니다. 요게 공동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요게 바로 현재 EU의 전신인 EC가 요겁니다. 그렇죠. EC가 여기에요. 유럽 커뮤니티가 딱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EC 때 뭐 했냐면요. 그래요. 그 유럽 내 국가들끼리는요. 사람이 이동을 할 때 그거 뭐죠? 여권 없이 이동할 수 있어. 그 뭐더라? 뭐 하여튼 그 뭐죠? 그 이거 출입국 허가 그거 있잖아. 그거 없이 이동할 수 있어요. 네, 비자 없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공동시장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고로 발전하면 뭐냐? 네 번째, 마지막 뭐가 적혀지냐? 경제동맹이 됩니다. 그게 바로 경제동맹이 돼요. 이제 모든 게 다 이동합니다. 모든 게 다 이동해요. 자, 경제동맹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첫 번째, 단일 화폐를 쓰기 시작합니다. 단일 화폐를 쓰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공동 정책을 펼칩니다. 자, 공동 경제 정책. 공동 경제 정책을 펼쳐요. 이렇게 됩니다. 딱 보면 알겠죠? 뭐 예제가 뭘까요? 유럽연합, EU가 됩니다. 기존에 경제동맹 EU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유로화 만든 겁니다. 그렇죠. 유로화 만들었어요. 그 다음 EU가 발생하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EU예요. EU. 이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가장 자유로운.